금요일 저녁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짚어보는 시간, 정윤철 강유정의 시선 코너입니다. 정윤철 영화감독 그리고 강유정 강남대 교수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마스크의 사회학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사회학이라고 해도 될 듯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진짜 문화권마다 좀 대하는 방식도 달랐고 다르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마스크에 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이 사회학이란 말이 빠지면 안 되는 게 이게 마스크 하나의 뭐 상징성이나 뭐 가격이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가 돼서 좀 사회학이란 말이 맞을 듯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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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를 붙인 거는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기침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 그 주변에 사람 있으면 굉장히 곤혹스러워들 하더라고요. 네. 그죠? 저도 이제 가끔 밥 먹다 살에 걸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가 정말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러게요. 한 번 또 그 살에 한 번 걸리면 좀 목에 잔여감이 남아서 오래 기침하잖아요. 좀 기침이 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신경을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이 제일 곤혹스러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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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정말 마스크 안에서 기침을 하면은 또 그게 또 그것도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안 볼 때 마스크 살짝 벗고 이렇게 하는 약간 좀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스크에 대한 기본 인식, 기본 생각이 어때요? 정윤철 감독은 계속 하고 다니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 좀 익숙한 편인데요. 이 초미세먼지에 대해 저는 약간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좀 옛날부터 많아서 늘 마스크를 좀 꼭 이 미세먼지 농도 그 데이터 보고 그 스마트폰에 아침에 맨날 뜨니까 그걸 보고 좀 맨날 거의 많이 좀 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 그래서 좀 익숙해서 오히려 저만 꼈을 때 오히려 저는 불편했거든요. 사람들이 좀 왜 이렇게 끼고 다니나. 그렇죠. 옛날에 뭐 아무리 미세먼지가 심하다 해도 전철 탔을 때 사실 100분쯤에 한 두세 명밖에 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오히려 제가 좀 난감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많으신 분들이 다 거의 다 쓰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이런 우리나라 아직도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경각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물론 하고 있으면? 하지만 불편하지만 뭐 지금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제 변해 가야죠.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것 이게 좀 같습니다. 저는 그 정관 선생님도 가끔 수업하다 보면 보시겠지만 요새 20대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마스크를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네. 저희가 좀 특이했던 건 검은 마스크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연예인 마스크? 마스크는 네, 네. 패션 원래는 아이템으로. 흰색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세먼지 시기에부터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나 20대들이 쓰고 다니는 마스크가 검은색이었거든요. 그 검은색을 턱 밑에다 둘러요. 저 턱 밑에다 얼굴이 두르거나 갸름해 보인다나 맞습니다. 뭐 그러면서. 코 밑에 걸치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이제 복면이나 이런 개념 쓸 때 일찜의 이런 어떤 의적들을 생각하면 늘 두건으로 입을 가렸지만 외국 문화 생각해 보면 눈을 가리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우리는 입을 가리는 걸 생각보다 좀 정체성을 감추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그 좀 약간 수줍고 사람들하고 말 별로 안 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서 좀 말하는 거리를 둔다 이런 것들도 네. 일본 사회에서도 마스크를 그렇게 쓰는 젊은이들이 늘었다라는 그런 예. 보고들도 있었는데 예. 좀 그러다 보니 좀 복면이라는 말 자체가 서양에서 훨씬 더 조금 비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더 보여서 좀 이렇게 평소에도 마스크 쓰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마스크를 거의 안 썼다는데 요새는 좀 바뀐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뭐 키스나 뽀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뭐 볼을 터치하거나 서로 이렇게 좀 바디랭귀지가 많지 않습니까? 서양 쪽. 그래서 마스크 쓰면 훨씬 불편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뭐 그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좀 뭔가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가 터치하는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마스크에 익숙했고 또 아무래도 중국 근처에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도 저희는 되게 많이 서양에 비해서는 공기질이 안 좋아서 이미 좀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던 시절이 사실 1차 세계대전 때였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하는 날 연인들이
마스크를 끼고 키스를 나누는 사진들이 남아 있거든요. 좀 음.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마스크를 질병과 좀 연관시킬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게 좀 서양 문화였던 것 같고, 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면 재채기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재채기 아무데나 하는 거 되게 무례하다고 얘기할 때 사실 별로 이해를 못하는 게 한국 문화였어요. 뭐 그렇죠. 재채기야 뭐 그게 뭐라고. 근데 지금은 아마 요 코로나 전국을 지나고 나면 그렇죠. 만약 대중교통에서 가리지 않고 재채기하는 사람을 이 병이 좀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좀 불편하게 보지 않을까. 정말 문화사가 좀 바뀌게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근저 배경에는 특히 이제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픈 사람은 남에게 그 병을 옮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 밖에 안 나오는 게 기본이다. 마스크를 쓸 만큼 아픈 사람이 왜 밖에 나오느냐. 이게 우선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리에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주 중대한 이 병자이고 불가피하게 나왔나 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옛날 패스트 시절에 패스트 그 마스크죠. 엄밀히 말하면 가면이 아니라 그 부리를 되게 길게 해서 세부리용의 세부리 용이지만 그 엄밀히 말하면 마스크거든요. 네. 근데 마스크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그 검역을 뜻하는 말 자체가 격리에서 왔다는 말처럼 격리나 이렇게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보는 문화에서는 마스크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조금은 좀 우리 사회와 정상인과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게 네. 분명했던 듯합니다. 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또 너무나 마스크를 많이 썼던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좀 뭐랄까요? 균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약간 그 정보가 좀 잘못 전달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마스크는 사실은 이제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감염을 이제 막는 용도라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혹시 감염자라면 그렇죠. 기침을 하거나 뭐 이렇게 호흡을 할 때 남에게 그러니까 아웃풋을 조심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 저희가 쓰는 명도가 사실 제일 큽니다. 그 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했는데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 생활 수칙 있잖아요. 네. 거기는 마스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인이 증상이 있는 사람, 특히 병원에 갈 때 반드시 마스크 쓰세요. 이렇게 돼 있지. 모든 사람 외출 시 마스크 쓰세요가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의 생활 수칙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거기에 외출 시는 무조건 마스크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혼선이 온 거죠. 혼선이 온 네. 거예요.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마스크를 지금 이제 서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부분 쓰기 때문에 네. 이런 잠재적 감염자라든지 이런 외부로 이제 자기를 이렇게 뭐 비말을 통해서 전염시키는 것들은 많이 없어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다가 이번 코로나19가 증상이 없는데도 남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네, 있다고 네. 하니까 내가 남으로부터 걸리기 싫어서 쓴 사람들도 사실은 그 사람이 복균자일 경우 남에게 퍼뜨리지 않는 구실을 한 셈이 돼버리니까 네. 맞아요. 제가 뭐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 마지막 한마디를 먼저 하자면 제가 오늘 한마디를 그 마스크를 정서적 방역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정서적 정서 방역. 방역이다. 그러니까 어. 실질적으로 뭐 이거에 얼마나 방역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네. 저도 사실 조금 느끼는 효과 중에 하나인데 마스크를 끼고 있음으로써 내가 잠재적인 만약에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일 때도 남한테도 안전할 수 있다는 좀 정서적인 안정감. 네. 사람들도 내가 끼므로 인해서 좀 덜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불안이나 혼돈도 저는 거기서 비롯됐다고 봐. 이걸 정말 맹신해서 치료제처럼 사람들이 매달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고. 근데 이게 정말 어떤 점에서는 좀 정서적으로 이거 하나라도 소위 말하는 장벽 예. 하나를 개인용으로 하나 갖고 다닌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근데 그 정서적 장벽으로 역할을 한다면 저는 또 나름의 또 의미는 있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 불안해서 매달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네. 이거 하나로 조금 안심을 한다면 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뭐, 합니다. 그냥 하품할 때도 좋더라고요. 길에서 뭐 사람들 많을 때 마스크 끼고 하품해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또 자신을 약간 지켜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여성분들 생활에도 좋다고. 생활해요? 네, 그 화장 안 하고 그냥 요새 마스크 끼면 좀 네네.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네. 기사에 보니까요. 마스크 때문에 립스틱 시장이 가라앉고 맞아요. 이 눈 화장하는 게 떴대요. 아, 거꾸로. 네. 그럴 수도 역시 있겠네요. 풍선 효과가 또 그렇게 또 메이크업 업계 나타나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제가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이게 등산을 한다든지 뒷산을 산책한다든지 아니면 좀 한적한 공원을 걷는다든지 그리고 길거리에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 곳을 걷는다든지 이럴 때는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되죠. 심지어는요 네. 혼자 자기 차를 자기가 운전하시면서 마스크를 쓰고 운전하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네, 네, 네.
그거 왜 그러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정서적 역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럴 때는. 근데 저도 요즘에 마스크 쓰다가 갑자기 딱 벗으면 이 거리에 이런 냄새가 있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매화향이 이런 거구나를 처음 느껴본 것도 올해였는데 네. 그런 점에서 또 마스크 때문에 또 후각을 잠깐 가리고 다니니까 좀 독특한 다른 효과도 얻게 되는 듯합니다. 약간 이제 군중 심리적이거나 그런 또 뭔가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영화 괴물이란 영화 보면은 거기도 되게 제가 인상 깊게 재밌게 본 장면이 그 괴물이 사실은 이제 영어 제목이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주라는 그 좀 바이러스 관련한 그런 또 영화기도 한데요. 예. 괴물에서 사실은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그걸 잡으러 다니고 막 그런 그렇죠.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장면이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제 막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습니다. 예. 그때 어떤 한 분이 마스크를 내리고 가리침을 딱 뱉는데 네. 그때 마침 그 물에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확 튀어서 사람들이 다 정신없이 다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자빠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마스크를 혼자서도 이렇게 쓰는 이런 산에서도 사실 혼자 있는데 쓰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네. 좀 뭔가 마음속에 아직도 굉장히 좀 두려움이라든지 좀 그런 사실 공기 중에서 전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어요. 네. 예.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면서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좀 사람이 많은 곳 또 대중교통 이런 곳에서는 이제는 거의 기본 에티켓이 된 셈이에요. 네. 그런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쓴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을 벗어나서 뭐 조금 좀 한적한 한 2m 이상 사람들 떨어져서 걸을 수 있는 그렇죠. 도로다. 그럴 땐 좀 벗고 그래야 되죠.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썼다 벗었다 하다 보면 잃어버린대요. 잃어버리고 또 얻을 때는 더 감염 많이 자기의 세균이 묻는다고 하는데 네. 아마 날씨가 좀 더 더워지기 때문에 그런 아마 좀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있을 듯하고 근데 결국은 이 마스크를 두고 굉장히 여러 논란도 있었잖아요. 뭐 마스크 사회주의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 오부제로 해서 맞아요. 네.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맞습니다. 살 수 네. 있게 할 때. 네, 살 수 있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뭐 그게 좀 자리를 잡아서 저는 좀 가거든요. 가서 이제 처음엔 줄도 섰다가 이제는 줄 안 서고 사는 이제 정도가 남는데요. 네, 남나 예. 봐요. 그러니까 줄을 안 서서 오후 3시에 가도 예. 있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바뀌어 가고 있는데 가만 보면 이렇게 좀 결국은 잘 모르는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지금 감염병 시대에 오히려 킹덤 같은 넷플릭스 드라마는 그걸 어떻게 다뤘느냐라고 오히려 이제 좀 뭔가 성견지명이 있었느냐 말을 들을 정도인데 이제 언제나 이제 감염병이라는 것 그리고 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 자체가 워낙에 공포스러우기 때문에 좀 좀비도 왜 일종의 감염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되게 과장되단 말이에요. 말 네. 그대로 금방 한 1, 네. 2초 만에 발현되고 하는데 네. 그런 상상력이 어쩌면 현실의 좀 공포를 좀 누르는 효과도 있는 듯합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아울러 좀 이런 생각이 요즘 네. 많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결국 되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잘했다고 방역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아직 모른대요. 네, 아직은 모르지만 전문가들 얘기가 네, 상대적으로 앞으로가 더 위험하답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저희가 몇 년 전에 2016년도에 있었던 그 메르스 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 사실은 초기에 병원 내에서 집단 감염돼가지고 굉장히 혼란도 많았었고. 호되게 당했죠. 네, 그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은 약간 그때 백신을 이미 맞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은 뭐 이탈리아 못지않게 됐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서. 그럼요. 네, 그때 그 메르스 때 희생되시고 또 고통받으신 분들에게 좀 고마워해야죠. 감사하다. 네, 고마워해야죠.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또 이 코로나 관련돼서 또 이게 유머러스하게 이걸 다 풀어내시는 분들 참 기가 막힌데 제가 또 마스크 관련해서는 지갑에 마스크를 맞아요. 한 10장쯤 탁 네. 끼워놓은 사진을 네. 찍고 네. 요즘 재벌들은 이래 네. 뭐 이러는 요새 왜 힙합 용어 중에 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시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나 어떤 명예 같은 거를. 근데 마스크를 잔뜩 현금 대신에 지갑에 끼워놓고 플렉스를 자랑하는 그 장면들이 이제 그때는 한 달 전이었죠. 그러게요. 네. 실제로 하나에 뭐 8,000원씩 10,000원씩 했으니까요. 네. 뭐 진짜 돈이죠. 네. 아까 강유정 교수는 한마디로 마스크란 그랬더니 정서 방역이다. 이미 했어요. 네. 그럼 우리 정 감독님은? 저는 마스크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걸 막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가는 걸 막는 거기 때문에 내 탓이오. 마스크는 내 탓이오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걸 겪으면서 아까 그 몸이 아픈 사람은 그냥 회사를 쉬어도 학교를 안 나가도 모두가 다 당연하지라고 하는 이 문화 이거부터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철, 강유정의 시선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